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 한동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동명이인이란 억지를 계속 씁니다. 동명이인이다. 징글징글하다 정말 징글징글해. 아무튼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확히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호선 위원장께서 그냥 한 줄 요약을 해줬습니다. 네가 하는 건 주장이고 내가 한 거 데이터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럼 한동훈계는 지금 이 이호선 위원장이 얘기한 이 근거들이 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그냥 꼬투리 잡기예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 증거조서에 오탈자 몇 개 있다.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도랑 뭐 한동훈 이름 몇 개 바뀌었다. 100번 양보해서 바뀌었다고 쳐도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전혀 비본질적인 본질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조작이 됐다고 할 거면 IP가 2개라니 2개가 아니다라고 하든가 5명의 명이라니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반박을 못 해요. 그게 맞다라는 거겠죠. 일단 그게 인정을 했다. 전부 다 팩트라는 거고 예. 그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 예. 같다는 거 팩트라는 거고 IP 2개에서 1,400여 건의 게시글이 있었다는 거 팩트라는 거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잡기식으로 거의 반박을 하고 있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IP에서 5개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이 여론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것을 마치 국민의힘 당원들의 대부분의 민심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라는 점. 네. 근데 심지어 그게 그 당시 여당 대표였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정치적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대부분의 민심은 이런 사람이랑은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같이 가면서 마치 이제 통합이라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단어 밑에서 한동훈 같은 사람들도 같이 가면서는 정권 재창출 같은 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같이 갈 수 없다. 이제는 정리 한번 털고 가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재준 청년 최고도 본인도 어떤 나름의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뭔가 정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도대체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일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특히 정치적 리더로서 자질이 얼마나 한동훈 대표에게 없는지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게 저는 우재준 의원이 아주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재준 의원도 법조인이면서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이 그런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일 거예요. 그거를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일인데 여전히 그 본질적인 것에는 어떠한 언급도 제대로 된 언급이 없이 이 당내에서 어떤 수사 그리고 검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당무감사위의 여러 가지 그 절차적 문제를 좀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조금 더 네. 비본질적인 문제를 신경 쓴다는 점에서 저는 우재준 의원이 매우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냥 네. 우리 당은 그 개파 불용의 원칙이 있지만 제가 한동훈이라면 아니 저는 미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재준 의원은 사실은 뭐 어떤 그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사실 그렇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많이 실력에 예쁘게 말씀해 대해서 주시네요. 네. 실력에 노력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비방하기엔 좀 어려운 지도부기 분인데 때문에. 그런 분을 좀 약간 어떤 네. 일반 대중이 보기에도 좀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가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본인은 숨어 있으면서 저는 우재준 청년 최고 뒤에 숨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정치적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게 계속돼서 증명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차라리 개파 내부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전 사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께 조금 감명을 받았어요. 어떤 지점에서 아니 그랬어요? 오히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사과하고 어영부영 넘기자는 여론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개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면서 이거 어떻게 조작이라고 물타기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네. 일종의 가두리를 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제일 잘하는 게 한동훈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를 여러 차례를 봤거든요. 일부러 이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애매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가도 이건 아니잖아. 반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반박을 하다 보면 수렁에 빠지거든요. 기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태가 끝까지 가면은 당 입장에선 수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사기관에 넘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협조 공문이 2차례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열심히 업보 스택을 쌓고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께서 계속 이렇게 까불면 당무감사위 건의에 도전을 하면 그냥 IP 2개 주소지 어딘지 확인해 달라 요청하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한 자충수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화두를 좀 넘겨서 아니 근데 이 한동훈의 악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CBS 이정주 기자 네. 있죠. 네. 이정주 기자가 그 본인 진행하는 이 질문하는 기자라고 하는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CBS에서 이제 폭로가 있었던 어떤 거고. 얘기였냐면 제가 기사 띄워드릴 건데 네. 그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사무처를 향해서 이때야말로 사무처에게 압박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단계 조사 중단해라. 압박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사무처에 압박을 했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사무처 국장급 직원, 국장급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부처로 생각하면은 2, 3급 정도로 네. 고위직이죠. 그래서 사무처 국장급 직원에게 들은 내용인데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무처에 단계 조사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야죠. 그래서 네. 지금 이것도 당내에서는 상당한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이게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호선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사후 대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권을 당대표가 사유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태, 그러니까 업무방해 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국민의힘이 가해자인 한동훈을 두둔하는 의견서를 경찰 측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사무처가 총체적으로 당대표를 비호를 하면서 지시를 받고 수사를 뭉갰다? 조사를 뭉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자체도 하나의 당무감사 대상이 좀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당무감사 대상이 되고 네. 저는 가장 좀 분노스러운 지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사유화 해가지고 한다는 결과가 네. 결국에는 그 칼날의 끝이 저는 탄핵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그런 여론 조작을 했을 때 거기서 제일 많이 언급됐었던 게 이제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명예훼손이나 이 조롱성 댓글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윤건희 뭐 이런 정말 좌파들이 쓸만한 그렇죠. 용어들을 쓰면서 그런 여론 조작들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언급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거를 다 해놓고 네. 사무처를 장악해서 이거를 덮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로 이어진 거죠? 탄핵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동훈을 탄핵의 원흉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한동훈의 그 여러 가지 권력 사유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그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원희룡 장관과 했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도 같이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 토론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뭔가 모욕을 주려고 했던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그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모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그 토론에서도 반박하기도 했었지, 바로 언급하면서 반박했었지만 그게 나를 위한 공소 취소였냐, 그게 청탁이었냐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그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마치 그런 것이 굉장한 청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것이 우리 당 그 유튜브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나를 위한 것은 또 어떻게 좀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걸 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서 지난번에도 뭔가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친한계나 한동훈은 내부 총질을 자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네.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윤규 부대변인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네. 자기 법무부 장관 때 너 왜 문재인 못 잡아넣었고 네. 왜 이재명 못 잡아넣었고 왜 패스트트랙 같은 정치 탄압 사건 공소 취소 안 했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거 수사 하는 게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무부 당을 사유해가지고 한다는 게 본인 멋있고 본인 잘생겼고 네. 약간 이런 이미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요즘 말로 이제 짜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는 원칙을 얘기를 해요. 법무부 장관은 그럴 권한 없다. 근데 지금 또 자기가 이제 피의자 혹은 의혹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가 이제 뭐 소장 날라왔으면은 얼마든지 그 위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당시 단계가 셧다운 됐잖아요. 새벽 맞아요. 1시에. 증거 인멸이죠. 말이 안 되는 거. 사무처 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럼요. 당시 홍보본부장이 장서정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최측근 친한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태를 덮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 부당한 위력 행사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이 되고, 전 이호선 위원장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설파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네. 라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도 좀 책임을 네. 물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 이건 총체적으로 당의 업무를 방해한 거죠. 당대표의 당권을 활용을 해서.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네,